그 신한영 회장님께 김경애 의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일 수 있습니다만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사태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부 측의 책임이냐 아니면 부분적일지라도 기업의 책임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그 피해의 배보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들이 전혀 몰랐으면 몰랐던 만큼 정부 측의 책임이 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1월 초에 핵실험이 있고 2월 초에 그 중장거리 미사일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 이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겠구나 이런 예감 같은 거 혹은 어떤 정황 같은 거 이런 것을 감지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로부터 그런 어떤 귀뜸이라든가 그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커다란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징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받은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전달을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한 약 13년 정도를 이렇게 영위하면서 아시다시피 여러 어떤 그야말로 남북 간의 어떤 그 도발 그런 위협 속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5.24 조치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개성공단이 그래도 개성공단만큼은 유지가 되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 개성공단만이 가질 수 있는 꽃놀이패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늘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었고, 위험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분배라든가 유동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출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설 연휴 이제 4일간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간의 어떤 기간이 끝나면은 그 연휴 이제 특수 봄맞이 어떤 그런 상품들로 이제 나올 그런 제품들이 이제 원부자재, 완제품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징후를 알고 또 특히 정부로부터 그런 동향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귀뜸을 받았다라고 보면은 설 연휴 전에 그걸 갖다가 반출을 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귀뜸이나 그런 주의를 이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예. 이게 2월 8일 날 통일부에서 그 면담을 하자 이렇게 그 연락이 왔을 때도 그냥 그 2월 5일 날 기업협회 쪽에서 어떤 면에서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애로 같은 거 이런 것들 장관에게 전달하고 그런 차원에서 면담을 신청했던 그 연장선에서 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2016년이 되어지면서 1월에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특히 통일부 주무부처에게 그런 어떤 위험이나 그런 동향을 저희가 수시로 여쭤봤었고, 그리고 2월 5일에 직접적으로 이제 통일부 장관님께 면담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이런 어떤 내용이 없었던 걸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 연휴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김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반복하시다 보면 시간이 줄으니까 그러고 2월 9일 날 그러면 2월 8일 날 연락이 왔을 때 설이라서 설을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2월 9일 날 다시 통일부에서 연락이 와서 2월 10일 날 삼청동에서 남북회담 본부에서 면담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그 통일부 쪽에서 반드시 하자고 그랬던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요, 반드시도 아니었었고 2월 8일 날 그랬다가 이제 다시 2월 9일 날 재차하면서 이제 되도록 많이 입주 기업들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통지를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했지. 예, 맞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어떤 귀뜸이나 언질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점쯤 되면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한 내적인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이 정리돼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그 평범하게 오라고 하고 모이기 직전인가 뭐 직후에 그 전면 중단 방침을 발표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2월 9일 3시에 모여가지고 예. 우리들에게 먼저 발표를 했고 5시를 기해서 이제 일제히 언론에 발표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10일이죠. 2월 10일이요. 예. 예. 그 개성공단 전면 중단 그 통보를 그 3시에 모였을 때 했을 때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그 통일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뭐라고 할 그런 겨를도 없었어요. 네. 통일부 장관께서 관계 부처 차관님들 모셔놓고 이제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통첩만 받은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미라도 3일간의 말미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미에 대해서 3일간 그 말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끝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개성공단 그 비대위가 정부의 피해 지원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 산정이죠. 그러니까 피해 지원을 정부가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피해액을 이렇게 산정을 할 때 장부 가액으로 이제 이렇게 정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출 수입하듯이 이제 늘 서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명절 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특성이 하루에도 2-3번씩 물건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를 이렇게 전부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누락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빠져가지고 일부 기업들은 상당한 많은 부분을 갖다가 그 정부 확인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좀 하시고요. 예. 뭐 저희 입주 기업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지원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 발표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듣고 이후에 저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스탠스를 정할까 생각합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